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어렵습니다. 하락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좀 빨리 갑자기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큰 하락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 거기서 충분히 하락할 수 있는 위치였다. 라는 건, 예, 그런 것을 조금 미리 대응하시면, 아무리 큰 하락장이 나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라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라젠은 외인이, 이렇게 들어온 모습, 지금 외국계 하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과 기관에서는 매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별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봐야 할 것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일단 120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단 이 현재 가격,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저항을 받았다라는 것은 좋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좋은 것은 하나는 이평선에 대한 부분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 하나. 일단은 이게 시장에 의해서 밀렸던, 어떤 식으로 밀렸던, 밀린 것은 밀린 것으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끔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관리가 되고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어떤 주체가 관리를 하던 뭐 그것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한 주체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어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자리를, 이 자리는 매도다, 이 자리는 매수다 하면 그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세력만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보는 사람의 그 시야, 그 많은 사람들의 그 투자자의 그 시야에 좋은 자리면 그게 바로 매수 타점이 되는 것이고, 매도가 되는 위치다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이것은 이평선이던 이 가격대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말 없는, 예, 그러한 약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120선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어도 서로 간에 이런 대화 없이도 여기에서 매도가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라제는 개인 투자자가 많이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빠졌을 때 갭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문제를 가지고서 일단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이 밑에 빠지면 어떻게, 예, 매도에 대한 부분과 저항에 대한 부분이 바로 생기게 되는 거죠. 지금 이 120선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종목을 계속 분석을 했을 때에 이 자리서부터 120선을 봐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받다가 저항을 뚫고 올라가면서 안착을 반대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시 시장에 의한 것이든 어떤 이한 것이든 일단 밑으로 빠지고 밀리게 되면 다시 저항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또 무조건 손절을 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과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손절을 치는 구간은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에 의해서 밀렸다라고 판단이 되면 손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자, 그러니까 이 주식이 어떤 분위기에서 하락을 하고 주가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왜 빠졌는지 왜 오르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 의해서 밀렸지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이 밀리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그러니까 물론 주가는 빠진 상태이지만 여기에서 저항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중심에 대한 위치가 밑으로 밀렸을 뿐 크게 변한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의해서 밀렸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에 의한 것을 배제하고 그걸 빼버리고 이 종목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만 봤을 때 시장에 의한 하락 말고 이 종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뜨거운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찬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합치지 않습니까? 근데 합치는 걸 말고 기름으로 하겠습니다. 위에는 기름이고 물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것을 기름을 걸러내기 위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기름이 그냥 위에 뜬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름이 위에 뜨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걸러내면 기름만 이렇게 남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주가가 이렇게 빠졌지만 이 시장에 의해서 빠졌던 이 부분, 이 내용을 일단은 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름만 가지고 온전히 이 주가의 움직임만 가지고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지금 빠졌고 저항 자리는 분명하지만 시장에 의한 거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지켜보면서 진짜 시장에 의한 하락인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반등이 나오는데 이게 저항이 계속 생기는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손절은 맞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제가 영상을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다운이 됐어요. 말씀을 드리다가 차트를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좀 다운이 돼서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게 이제 분봉상에서 좀 봐야 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그 주가에 대한 부분만 딱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가의 그 흐름에 대해서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주가의 이 자체의 신라젠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내용. 제가 이제 뭐 비유가 좀 적절하진 않았지만 물과 기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을 이 위쪽 이게 이제 5분봉인데 지금 이 공간을 시장에 의해서 빠졌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제가 이제 예전에 설정해 드렸던 이 5분봉의 이 가격대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분봉상에서 최저점, 그러니까 밀리면 좋지 않은, 근데 이미 밀렸죠. 지금 보면 일봉상에서 이제 15,500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5분봉에서 15,500원에 대한 이 윗부분, 지금 이 부분만 이 신라젠의 주가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한 영향, 그것을 빼고 나서 이 주가에 대한 흐름만 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전혀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신라젠이 4% 5% 빠진 것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뭐였냐면 일단 이 15,500원의 밑에서는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일단은 정해진 내용이에요. 그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주가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분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하지만 이게 시장의 반등, 그러니까 시장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을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반등이 반드시 나와줘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시장에 의해서 빠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떤 종목이 좋지 않아요. 왜? 그거는 당연히 매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의 물량이 들어오질 않는데 주가가 오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모습은 정상적인 것이긴 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항을 생기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자, 정리를 바로 해드린다라고 하면 시장에 대한 이 부분, 자, 내일 반등이 나올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시장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장이 빠진 거에 비해서 이 종목이 많이 빠지면 어떤 종목이더라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하다 아니면 시장과 비례한다 라고 하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신라제는 지금 시장에 그냥 적절하게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전혀 종목에는 문제가 없지만 그러니까 시장에 의한 이런 하락이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매수세가 따라 붙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단은 자, 이 위치에 대한 부분 부정적으로 일단은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요.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지는 않다.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시장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하락이다라고 판단을 일단 하시는 게 맞아요. 지금은. 그래서 손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위치이다. 하지만 시장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일단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종목에 많은 사람들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종목에 여기는 매수를 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장의 흐름은 당연히 중요한 거지만 시장이 오늘처럼 하락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하락이 아니라 증시는 횡보나 상승이 나오는데 이것은 빠진다라고 하면 역시 이게 시장에 의해서 이 자리를 내주었고 밑으로 빠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의 영향은 분명히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짧게 해 본다라고 하면 시장에 의해서 빠졌던 이 자체에서 빠졌던 일단은 저항이 생긴 것은 맞지만 지금 자리에서 손절을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맞는 것은 아니다.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빠지는 것 그러니까 저는 이 밑에서는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뿐이지 손절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였죠? 이 자리는 매수에 대한 의견이 없다. 다만 매도에 대한 이 밑으로 빠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빠지기 전에 현금화 매도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저도 거기에 있어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은 여기에 있어서는 매수에 대한 의견만 없지 매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시장이 겁이 나서 손절 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장과 이렇게 막 비교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장에 대한 하락으로 인해서 손절 치는 것은 무조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제는 지금은 정상적인 모습이지만 저항이 생기는 것은 맞다. 그렇죠?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120선을 찍고서 내려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그러니까 시장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시장은 그냥 횡보했다라고 하면 이 종목도 아마 이 박스 안에 그냥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심 위치만 그냥 하락으로 살짝 내려왔다.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라제
종목만 봤을 때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